안녕하세요. 오종혁 고선입니다. 자, 김애란의 도도한 생활이라는 소설입니다. 다소 낯선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본 낯선 소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기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소설이 나와도 당당히 풀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공부 방법을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김애란의 도도한 생활이라는 제목인데, 도도한, 벌써 이제 도도하다라는 이러한 그 태도, 그죠? 어떤 삶의 태도가 좀 드러났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도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 이제 피아노 음계 도의 반복되는 소리가 이제 나오고요. 그 피아노를 자유롭게 연주하며 살아가는 이 도도한 생활이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도 되고 자유롭게 연주하며 살아가는 삶을 또 의미하는 중의적인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라는 건요, 잘난 체하고 주제넘게 거만하고 오만방자한 걸 이제 도도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이 도도하다는 의미를 정확히 잡아내 주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가겠습니다. 만두집이 나오네요. 이제 장소. 만두집이 나오는데 엄마가 피아노를 교육시키는 거죠. 피아노를 가르칠. 요즘 피아노 학원이다 말하는데요. 당시에도 피아노 학원이 있었나 봐요. 욕심이거나 뭔가 강요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그죠? 욕심이나 강요는 아니었다. 엄마는 배움이 짧았고 자신의 교육적 선택에 늘 자신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때 엄마는 어떤 보통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었으리라. 야, 이 어투가 어떻습니까? 지금 추측이죠, 추측. 그죠? 추측하는 말투고요. 이 보통의 기준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그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는 엄마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놀이공원에 가고 엑스포에 가는 것처럼 어느 시기에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게 보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풍문은 떠도는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기준을 지키려고 했었던 어머님의 모습이 지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돌이켜보면 나왔네요. 회상하는 장면. 그렇죠? 과거를 떠올리는 장면인 걸로 봐서 어른이 된 서술자가 이제 과거에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을 지금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봐도. 그렇죠? 그런 냄새를 이제 맡아야 돼요. 어릴 때, 나왔네요. 확실하게. 어릴 때 엑스포에 가고 박물관에 간 것이 그렇게 재미있었던 것 같진 않았다. 재밌어야 될 그런 시절이 재미가 없다라는 건 좀 반전이네요. 그렇죠? 없다라는 거. 하지만 나는 엑스포에 보내주고 어머니께서 놀이공원에 함께 가준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그렇죠? 재미는 없었지만 엄마 자신한테는 내가 고맙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겪는 이 평범한 유년의 프로그램 중 하나였을 뿐이지만 무지한 눈으로 시대의 풍문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을. 그렇죠? 엄마는 이제 가방끈이 짧다. 즉 배움이 짧았다. 이 무지한 눈이잖아요. 그리고 시대의 풍문, 그 시대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보통의 기준들 얘기합니다. 거기에 수긍했다는 얘기예요, 어머님이. 그래서 김밥도 싸고 관광버스에 올랐을 엄마의 그 피로한 얼굴, 그렇죠? 경제적으로 이제 만두집을 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힘들었을 텐데 또 소풍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필요한 얼굴에 떠오르는 까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엄마의 고생스러움이 지금 떠올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범한 유년의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놀이공원 엑스포죠. 그리고 배움이 부족했던 엄마가 풍문에 따라 나에게 마련해주고 싶었던 환경의 일부들입니다. 이렇게 고생스럽게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자식만큼은 어떻게 보통 기준에 최소한 맞추려고 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지금 잘 전달되는 거네요. 이따금 내가 서술자입니다. 회전목마 위에서 비명을 지르고 또 얼굴을 가린 채 벤치에 누워있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다. 그렇죠. 나는 놀고 있고 엄마는 이제 피곤해서 누워있는 장면이에요. 신을 벗고 짧은 잠을 청하던 엄마의 얼굴이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처럼 낮고 고요했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의 어떤 피아노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오는 그 서술자, 그렇죠? 그런 걸 봐서 이 도처럼 음악 소리죠. 낮고 고요했던가라고 하면서 아주 절묘한 표현을 썼네요. 엄마를 따라 하느라 피아노 의자에 누워있던 나를 보고 선생님은 라처럼 놀랐다가 그렇지 않던가. 더 높아졌네. 도레미파솔 라 할 때라. 그쵸? 놀랐던 그런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이런 표현들.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엄마 100원만이었던 줄 알았던 때였다. 어린 시절이 어때? 철부지 어린 시절의 모습을 지금 떠올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는 핸델이 없는 핸델의 방에서 음악을 했다.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음악 방이 이제 핸델 방이었나 봐요. 엄마는 베토벤 같이 풀린 파마 머리를 한 채
귀머거리처럼 만두를 빚었다.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베토벤이 원래 귀머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말은 뭡니까? 파마머리를 한 채, 그러니까 베토벤처럼 이제 파마머리를 한 채 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한 것 같고요. 귀머거리다. 오직 뭐 한다는 얘기요? 오직 경제적인 그 뭡니까? 생업에 이제 몰두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피아노가 상징하는 삶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피아노가 상징하는 피아노가 이제 고급스럽고 세련된 당시의 그 물건입니다. 이 당시. 지금은 이제 평범하지만요. 당시에는 이 피아노 한 대가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샀어요. 그래서 엄마의 수고, 그렇죠? 피아노라는 자체는 고급진 이런 삶으로 가기 위한 엄마의 수고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만두 가게에서 열심히 만두를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나를 학원에 보내고, 그렇죠? 피아노를 사주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엄마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마침 동네에 음악 학원이 생겼네요. 그리고 엄마의 만두가 불티가 나게 팔리다. 잘 팔렸네요. 가능했을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겁니다. 추측과 짐작이죠. 이렇게. 그래서 현재의 시각에서 지나간 과거의 일을 진술하는 겁니다. 성년이 된 서술자의 시각에서 과거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내게 피아노를 사줬다. 드디어 피아노 한 대가 있네요. 굉장한 기쁨이 되겠습니다. 읍내에서 먼 집길을 달려온 파란 트럭이 집 앞에 섰을 때 엄마가 무척 기뻐했다. 피아노를 샀으니까 기쁘겠죠. 세탁기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어쩐지 우리 삶의 질이 한 뼘쯤 세련돼진 것 같다죠. 그렇죠. 이 세탁기 냉장고도 아니라 피아노라는 거. 그렇죠? 아무나 못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뼘쯤 세련됐다는 건 우아하고 고상한 어떤 기풍 있는 그런 삶이 됐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지금 보이죠. 피아노는 노릇한 원목으로 돼 있고 학원에 있는 어떤 것보다 훌륭해 보였다. 좋아 보였어요. 원목이 양각된 조각이 된 거죠. 넝쿨무늬, 은은한 광택의 금속 페달, 건반이 깔린 레드카펫.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선정적인 빛깔이던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피아노의 외양 묘사, 그렇죠? 이걸 나열하면서 인물이 이제 대상에서 서술자가 대상 피아노에서 받은 인상의 근거들을 쭉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피아노의 넝클무늬, 레드카펫까지 외향적 특징이 나열됐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내가 피아노에 대해 학원에 있는 어떤 것보다 좋아 보였다는 근거가 나온 겁니다. 자, 그것은 피아노죠. 우리 집에 있는 가재 도구들보다도 때깔부터 달랐다. 다만 좀 멋쩍은 것은 피아노가 가정집 거실이 아니라 만두가게에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거실에 있어야 이제 더 돋보일 텐데 만두가게에 있었다는 게 이제 멋쩍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생계와 주거를 어떻습니까? 한 건물 안에서 해결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낮에는 방에 손님을 받고 밤에는 식구들이 이불을 펴고 자는 식. 그러니까 이제 생계와 주거가 동일시되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제 이 말이다라는 요 말투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앞서 언급한 내용을 부연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효과를 주는 거고요. 앞서 한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거나 강조하는 표현을 쓸 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피아노는 이제 나와 언니가 쓰는 작은 방에 놓였다. 피아노의 위치고요. 안방은 주방을 보고 있고 작은 방은 홀을 마주보고 있었다. 방의 위치를 제시했습니다. 나는 오후 내에 가게에부터 피아노를 연주했다. 오후 가게에 이제 피아노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울림폭을 크게 해주는 오른쪽 페달을 밟고 멋을 부려서 소녀의 기도, 아들이 있는 위한 발라드 같은 유명한 곡을 연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찜통에선 수증기가 푹푹 나고 이제 만두 집이니까 그렇겠죠. 홀에는 장사꾼과 농부들이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채 우적우적 음성 상징어가 나왔네요. 만두를 씹는 장면. 누구라도 만두를 삼키다 말고 울고 가게 만들었을 그런 연주를 내가 연주를 했다라고 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연주의 평가를 하네요. 쉽고 아름답지만 촌스럽다. 누구라도 가게 앞을 지나다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을. 그러나 좀 더 정직한 사람이라면 만두집스를 집어 던지며 다 때려치우라고 그래 하면서 소리쳤을 그런 형편없는 연주 솜씨라는 것을 지금 평가를 한 거네요. 그렇죠? 한 번은 연주가 끝난 뒤 박수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린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형편없었던 자기 연주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랬겠죠. 웬 백인 남자가 손뼉을 치며 원더풀이라고 외쳤대요. 그래서 어정쩡한 침묵이 흘렀겠죠. 나는 부끄러웠다. 수줍게 한마디 하면서 땡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안에선 밀가루 입자가 햇빛을 받으며 분분히 날렸다. 묘사를 했네요. 건반을 짚은 손가락 아래론 지문이 하얗게 묻어났다. 과거에
기억들을 지금 떠올리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 그 서술자가 과거의 모습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그런 배경과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내용하고 중략이 나옵니다. 중략. 아빠의 빚보증. 아빠가 나오는데 결국 아빠가 빚보증을 서가지고 가게가 어려워졌네요. 그러면서 엄마는 피아노만은 이제 빼앗기지 않고, 그쵸? 아빠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가게마저 지금 넘어가게 생긴 거네요. 대학 진학을 앞두는 언니의 서울 반지하방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피아노를 가지고 가달라는 엄마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피아노만은 지키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피아노의 의미는 엄마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쁨이요, 가치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만은 뺏기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도도한 생활의 의미 제목 우리 연상할 수 있겠죠. 바로 피아노의 의미, 도도한 삶만은 빼앗기고 싶지 않은 엄마의 마음을 우리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언니의 표정은 뜨악했다. 뜨악이라는 건 이제 꺼림칙했고 언짢은 겁니다. 외삼촌이 담배를 피우는 사이 나는 사정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엄마가 다 얘기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언니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지하야 하면서 나는 조그맣게 대꾸했다. 나도 알아. 우리는 트럭 앞에 모여 피아노를 올려다 보았다. 그것은 몰락한 러시아 귀족처럼 끝까지 체면을 차리며 우아하고 담담하게 서 있었다.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어울리지 않는 것에 놓이게 된 이 피아노를 바라보는 마음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반지하방에 놓이게 된 이 피아노를 몰락한 러시아 귀족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런 아주 참신한 표현이네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외삼촌의 트럭은 길 한가운데를 막고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목장갑을 꼈고 외삼촌이 피아노의 한쪽 끝 잡고 언니와 내가 반대쪽을 잡았다. 외삼촌이 신호를 보냈다. 나는 깊은 숨을 쉰 뒤 피아노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러면서 1980년대 산 피아노가 잠시 세기말 도시 하늘 위로 비상했다. 이 표현도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나는 자신의 욕구를 제한해온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변화한 게 아닙니다. 피아노는 엄마의 자존감입니다. 중요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리고 나에게 엄마가 마련해주고 싶어 했던 성장의 환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피아노의 상징적 의미. 또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나는 서울 반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피아노를 운반하던 중 이 넝클무늬 문양이라든가 이게 이제 본드로 붙여져 있던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각성의 순간을 이제 경험하는 부분이 되고요. 피아노의 욕구를 제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중에 서울 반지하방의 집주인입니다.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피아노를 절대 치지 말라는 조건으로 세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또 피아노가 비상하는 것은 피아노를 옮기기에 잠깐 들어올린 거죠. 순간 포착인 겁니다. 그래서 비상하는 순간은 짧습니다. 그렇지만 내려오는 순간은 허망하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이 꽤 아름다워 하마터면 탄성을 지을 뻔했다. 우리는 한 걸음씩 이동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진땀이 났다. 사람들이 이제 흘낏 버렸다. 뒤에서 수용차 한 대가 비켜달라는 경적을 울렸다. 그렇죠. 길이 좁으니까. 곧 건물 2층에 사는 집주인이 체육복 차림으로 내려왔다. 둥글둥글한 체구, 집주인의 외양 묘사네요. 아침 체조를 빼먹지 않을 것 같이 생긴 50대 중반의 사내였다. 그는 집 앞에서 벌어진 풍경이 믿기지 않은 듯 아연한 표정, 어이가 없다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피아노를 든 채 어색하게 웃으며 목례를 했다. 언니 역시 인사를 했고요. 좁고 가파른 계단 아래로 피아노가 천천히 머리를 디밀고 있었다. 의인법을 썼죠.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우리 삶이 새뼘쯤 민망해지는 기분이었다. 여기서는 이제 세련된 게 아니라 민망해진다. 겸연쩍고 부끄러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한 뼘쯤 뭐 세련돼진다 뭐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민망해지는 거, 부끄러운 느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뼘쯤 세련된 느낌을 주던 피아노에서 이제 어때요? 세 뼘쯤 민망해져. 3배죠, 3배. 그러니까 환경 변화입니다. 환경 변화. 그렇죠? 빚보증을 잘못 쓴 아빠에 의해서 환경이 변한 겁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네요. 내 삼촌이 피아노를 놓쳤어요. 우당탕탕 다급하게 피아노를 잡았죠. 언니와 내가. 근데 윙하는 공명감, 악기 속 여러 개의 시간이 뭉개지는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허망하네요. 높이 올랐던 이 비상했던 피아노가 뭉개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높이 올라갔다가 높이 떨어지는 그런 기분을 서술자는 느낄 것 같아요. 피아노 넝클무늬도 어때요? 고장난 스프링처럼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충격 때문에 몸에서 떨어져 나간 모양이다 하면서 피아노의 그 박살나는 모습, 이 장면이 아주 놀라웠네요. 그제야 나는 내가 오랫동안 양각된 거라 믿었던 문양이 이 무늬가 사실은 본드로 붙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이 어떻습니까?
예, 충격적이겠죠. 윤현실이 멋먹이에 안각된 우한 넝쿨이라고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옮기는 과정에서 스프링처럼 마구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애써 마련해준 이 환경이 그리 견고하고 단단하고 튼튼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예. 아셨죠? 예, 이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장롱을 옮기다 보면 너덜너덜해지는 부분도 있죠. 예, 그런 것들도 예, 본 적이 많은데 바로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처참하죠, 처참해. 그쵸? 우린 외삼촌의 안색을 살폈다. 외삼촌은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 뒤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외삼촌의 부상이나 피아노의 상태가 걱정되지 않았다. 아,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도시에 울려 퍼진 그 사실적이고 커다랗고 노골적인 소리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서 집주인은 또 어이가 없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제 씩씩거리며 나왔겠죠. 네. 언니와 나, 피아노, 외삼촌 다시 피아노를 번갈아 쳐다봤다. 아, 모든 사람이 이 피아노를 그렇죠? 네, 사고가 났으니까 번갈아 쳐다봤겠죠. 심표를 이렇게 빈번하게 사용했죠. 그래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인물의 불편한 심리들이 지금 부각되는 장면이고요. 피아노가 이제 들어오는 상황에 대한 집주인의 불편한 심리가 지금 강조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거북하고 부자연스럽겠죠. 학생 주인 남자가 언니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이제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겠죠. 언니는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언니는 우리는 결국 관리비를 더 추가로 요금으로 내고 피아노를 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집주인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집주인은 한마디 했습니다. 치지도 않을 피아노를 왜 갖고 왔냐고. 그렇죠. 당연히 한 소리 했겠죠. 근데 나중에 결국은 피아노를 칩니다. 이런 걸로 봐서 도도한 생활을 이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현대소설이고요. 피아노입니다. 주제 제재는 엄마가 심어준 이 도도한 생활을 끝까지 이어가는 서술자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2007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고 회상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자, 설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1인칭 서술자죠. 여러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고 자신의 내면, 생각과 심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2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엄마, 학원 선생님, 언니 막 하면서 심리와 생각을 묘사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다양해서 틀렸네요. 피아노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이 제시된 것이지 여러 인물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 사건은 나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거예요. 3번, 서술자가 교체되면서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 아니죠. 교체되는 게 아닙니다. 반지하방에 피아노를 들이는 일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갈등이 벌어지고 서술자가 교체되는 갈등하는 부분 없습니다. 이야기 외부 서술자 아니죠. 내부입니다. 내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인물의 관점을 통해서 사건은 객관적이 아니죠. 이것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고요. 인물과 사건이 주관적입니다. 주인공 시점이니까. 자, 그래서 틀린 거, 맞는 거를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성인이 되면서 엄마가 마련해준 이 환경에서 탈피했죠.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고 이 환경은 어떻습니까? 나의 욕구를 제한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을 재평가하도록 했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각성의 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2000년대를 살아가는 20대 젊은이들의 현실을 굉장히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설은 이제 출제가 21세기 소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이제 만두가게와 반지하방을 이제 나눠서 공간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파란 트럭에 의해 이제 만두가게로 옮겨져 엄마를 기쁘게 했던 이 피아노가 어떻게 됐습니까? 외삼촌의 트럭에 의해서 반지하방으로 옮기면서 언니를 당황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유년 시절을 어떻습니까? 만두가게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보내다가 아빠의 빚보증 때문에 가게가 망했어. 그래가지고 엄마의 부탁으로 피아노를 언니 집으로 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는 만두가게 엄마와 함께 지내던 시절을 끝냈죠. 반지하방으로 가면서 언니와 함께 살게 되고 이 두 시절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뭐다?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그렇죠? 어린 시절 엄마와 또 이사온 언니의 방에서 연결되는 건 이제 피아노고요. 나의 유년 시절에 이제 피아노가 운반되었을 때 엄마가 이제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나죠. 새로 샀을 때. 그러나 그 피아노를 이제 외삼촌의 트럭으로 서울로 이제 옮길 때 언니가 뜨악한 굉장히 놀라운 당황한 그런 상황으로 심리가 바뀝니다. 요거 정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그 만두가게에서 손뼉을 치는 백인이 있었죠. 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했고 그랬는데 이제 손뼉을 치는 사람이 이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죠. 내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어가 누군지. 또 B에서 즉 반지하방에서 나는 우리를 흘낏 보는 시선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유년 시절 만두가게에서 어설픈 연주에 박수를 보내줄 건 백인 남자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있었고 부끄러운 감정을 느낀 건 납니다. 나.
백인 남자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성년이 되어 언니가 사는 서울 반지방으로 이제 옮겼죠. 그래서 언니, 나, 외삼촌을 바라보는 시선, 옮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망하겠죠. 민망. 예. 자, 3번. 자, 우리 가족이 이제 생계와 주거를 모두 해결했던 공간이 바로 이제 어디냐? 만두가게였습니다. 나와 언니가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며 살아야 하는 공간이 이제 반지하방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유년 시절 우리 가족은 생계와 주거를 한 건물에서 해결했었다는 거죠. A에서는. 그리고 B에서는 어때요? 성년이 된 내가 언니가 사는 반지방에 이제 어때요?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사는 이런 환경의 변화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자, 만두가게에서 누구라도 얼굴을 붉히게 만들어서 연주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지하방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쿵 하고 이제 어떻습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그렇죠? 똑같은 붉음이지만 뭔가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A에서는 지금 만두가게에서는 어설픈 실력으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연주 실력에 대해 누구라도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다고 자기가 평가를 했었고요. 두 번째 이제 반지하방으로는 어떻습니까? 피아노를 옮기다가 쿵, 그렇죠? 사실적이고 커다랗고 노골적인 소리에 얼굴을 붉히는 이런 장면들 확인하시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에서, 즉 만두가게에서 피아노에 대한 반가움, 그렇죠? 그리고 B에서는 어떻습니까? 무한함을 느끼죠. 옮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만두가게로 처음 피아노가 업무한다고 했을 때는 기쁨을 얻었고, 그다음에 반지하방으로 갔을 때는 민망해지는 기분, 이러한 정서의 변화, 심리의 변화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줄거리는 이제 이렇게 간단히 올렸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굉장히 재밌고 참신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설 공부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